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구례를 비롯해 섬진강 하류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가 났죠. 당시 홍수를 막기 위한 섬진강 댐의 용량이 부족했고 하천 관리도 부실해 수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주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주수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섬진강이 넘치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1,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수해 원인을 조사한 한국수산학회 등의 전문기관은 1차적인 원인으로 섬진강 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꼽았습니다. 계획 방류량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등 홍수 대응 계획이 탄력적이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섬진강 댐의 과다 방류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은 섬진강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 침수 피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홍수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방류량에 해당되는 1868을 방류를 시행해서 주민들은 원인과 책임 소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물타기 보고서라며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 기관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라는 식의 내용 없는 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98년도에는 지리산에 하루에 600mm가 내렸어도 폭우가 내렸어도 섬진강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댐 대량 방류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 정부나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일으킨 인재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요. 조사협의회는 다음 달 환경부에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구례 주민들은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조사 결과 보완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 2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1명이 포함돼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도 자가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젯밤 11명이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아침까지 8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가족에 이어서 자가 격리 중 확진되거나 완도, 소환도, 금융기관 등 기존 감염 경로를 통해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따라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만 가능하고 모든 행사와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한 여수시는 어제부터 긴급 이동 멈춤이 시행돼 낭만 보차 운영이 중단되고 해수욕장도 오후 6시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해임 의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보름 만의 일입니다. 해임 의결로 총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정작 후임 인선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김기선 전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일부에서는 이사회와 과기부가 법원 결정을 지켜보고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김 전 총장에 대한 해임 명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총장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의혹에 대한 과기부 감사에서 주의 정도의 처분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은 저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전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용되면 김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되면 이사회가 사임 논란 끝에 총장을 해임한 선례로 남게 되는 등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커다란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정상화 빨리 돼야 된다. 원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쓰겠어요. 광주과학위원 이사회는 후임 총장 인선 절차와 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이죠. 히말라야로 떠났던 김홍빈 원정대장이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지 당국에서 헬기를 띄워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김홍빈 대장의 평소 당부대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27살의 나이에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 맥키닐로 오르다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홍빈 대장. 2달 동안 7번의 수술을 받는 시련을 겪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도전은 이어졌고 장애인으론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히말라야 13좌에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해발 8,047m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까지 성공하면서 14자 완등 기록을 세운 김홍빈 대장. 이튿날 새벽 산에서 내려오다 조난을 당했고 위성전화로 한국에 구조를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산악연맹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 헬기로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김 대장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 결국 수색을 중단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2차 사고를 우려하는 김홍빈 대장의 평소 당부를 고려한 가족의 결정입니다. 주위 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죽어서까지 주위 분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산에 묻히고 싶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며 희망과 열정을 소모해온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로 떠나기 전 도전의 이유와 바람을 남겼습니다. 제가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쳤기 때문에 장애인 선배로서 앞에서 꿋꿋이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도 줄 수 있고.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백제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MZ세대 사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운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어떤 언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퇴행적 역사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화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여수와 목포 등은 10일이 넘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다소 낮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더 덥겠습니다. 담양이 35도, 화순이 3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순천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와 영암도 34도, 장흥과 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4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제6호 태풍 인파의 간접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고요.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네파탁은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 안에 들진 않겠지만 오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센다이 부근 해상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A씨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동료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기록물 10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